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입니다. 여러분을 빨리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다른 일로 이렇게 조금 바빴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또 제가 행복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제가 기쁩니다. 오늘은요, 이 관청을 의미하는 관청시와 또 절을 의미하는 절사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흑토자의 마디촌, 즉 손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 절을 관청시 또는 절사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한 법에 따라서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다? 그것이 관청이다 해서 관청시, 즉 관청을 가리키고요. 지금은 이 토지에 관련된 것을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등기소에서 하죠. 이 등기소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또는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소유권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토지에 관한 문서를 손으로 기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관청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인도에서 그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뭐라 그러죠? 스님들이 들어오면 묵었던 곳이 또한 이 관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유교가 올라가고 또 이제 불교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하여 이 스님들이 절에 가서 산속에 가서 절을 지었습니다. 하여 이 절사자, 이 절의 의미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관청시보다는 이 절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 관청시와 관련해서는 시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이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고요. 그 임금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후궁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사자와 관련해서는 사찰이 있겠네요. 우리 절을 갖다 사찰이라고 하고 또 사원이 있죠. 뭐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것, 이런 곳을 우리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흑토자의 마디천이 연결된 관청시와 절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요, 형세세자가 되겠습니다. 이 형세세자는 요 위에 있는 자를 우리는 심을 예자라고 그래요. 못못을 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심을 예자. 이 자는 그 묘목을, 그 나무에 그 어린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묘목이라고 하죠. 그 묘목을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묘목을 심는 그 모습을 그린 한자가 바로 심을 예자예요. 또 여기에는 제주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제주 예자.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무를 심으면 얘가 작은 나무가 언젠가는 자라서 울창하게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울창하게 자라기까지는 사람의 재주가 필요하다. 나무를 가꾸는 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재주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형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얘네들이 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울창한 숲이 되기도 하고 그 어린 것이 크게 자라면서 그 기운이라든가 형세가 활기차다, 힘있다 라는 뜻에서 형세세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권세라고 하는 권세세자도 돼요. 권세세자. 심을 예자에 힘력자가 결합된 형세 또는 권세세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세자와 관련해서는 세력이 있겠네요. 우리가 뭐 싸움을 하다 보면 나의 세력을 키운다, 너의 세력을 키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력이 있겠고요. 또 힘이 강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강세, 우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네요. 세력, 강세, 우세 같이 챙기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세금 세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금 세자는요, 이 벼화자에 우리는 우측을 기쁠태라고 합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기쁠태. 이것은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왜? 기쁜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벼화자는 우리가 농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농사니까 가을에 추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추수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쁜 것을 누구한테?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하여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린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세금하고 관련된 세금 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요, 이렇게 뭐 세금을 내거나 이러면 현찰로 내죠. 옛날에는 이 곡식이나 이런 걸로, 또 가을에 농사를 져서 벼나 이런 걸로 세금을 대신 납부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읽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인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자가 없었어요. 이자 낼 돈이. 그래서 어떤 걸로 이자를 대신 냈을까요? 네. 바로 곡식도 아니고 동물이었어요. 그 염소 아니면 그 조그만 쪼랑말 같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 세자와 관련해서는요, 뭐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인다 또는 세수 세입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수가 있겠고요. 또 이 세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인 국세가 있겠지요. 또 지방에 내는 것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 세금, 또 세금 안 내는 것을 우리는 면세라고 하잖아요. 네, 면세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거둘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자를 얽힐 구자예요. 이렇게 쓰나요? 얽힐 구자, 얽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얘는 칠복자가 되겠습니다. 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끈이 보면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끈이 이렇게 매듭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치다라고 하니까 무엇을 몽둥이로 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거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뜻은 이 죄인을 이 얽힌 끈으로 죄인을 쳐서 묶어서 포박해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뜻은 원래 사라지고 이 무언가 우리가 그 곡식들을 보면 뭐 벼나 뭐 수수나 이런 거 보면 열매가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얽혀 있으면서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막 얽혀 있는 씨앗을 쳐서 몽둥이로 쳐서 수확을 해서 거두어 드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사라지고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거둘 숫자. 이 거두어 드린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수거가 있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다 수거해서 거둬들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수거가 있고 또 나한테 뭔가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수입이라고 하지요. 네, 수입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수거와 수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요, 닦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닦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네, 우리 이자도 참 재미있는데 한번 풀어 헤쳐 봅시다. 요자를 보면요, 요렇게 요자가 있죠. 네. 사람 인자에 뚫을 곤자에 칠복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위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위태로울 유 또는 뭐뭐하는 바라고 하는 바유 유자예요. 위태로울 유 또는 뭐뭐하는 바해서 바유자가 되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이제 터럭삼이라고 그러죠.
털옥섬이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꾸미다, 치장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꾸미다 또는 치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유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 인자의 변형이죠. 요거는 이 사람이 뚫을 꼰자, 이게 몽둥이가 딱 세워놓은 거에서 몽둥이를 들고 뭔가를 치는 모습이에요. 해서 또는 또 사람을 몽둥이로 쳐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뜻으로 변했냐면 털옥섬, 이 꾸미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해서 뭔가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정리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면서 여기 이제 닦다 라고 하는 닦을 숫자의 뜻이 됐습니다. 꾸미다, 고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먼지를 쓸고 닦고 꾸미고 고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친다. 털옥섬.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사람이 몽둥이를 저는 총체라고 봤어요. 그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총체를 들고 털옥섬. 못못을 막 털겠죠. 좀 억지 같지만, 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도 탁탁 털어야 우리가 예쁘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지를 털고, 닦고, 꾸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참 그리고요. 제가 글씨를 아주 못 쓰나 봐요. 저는 그렇게까지 졸필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가끔씩 보면 저한테 글씨가 좀 점점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댓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벌써 봄은 후딱 지나가고 이제 초여름에 다가온 것처럼 한낮에는 많이 따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